덕군입니다. 최근에 구입을 한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상담하는 업무인 브랜드 컨설팅, 브랜딩이죠. 브랜딩에 대한 방법을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여러가지 라이브를 시청하거나 브랜딩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디에나 늘 있죠. 브랜딩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공방을 홍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 안에 마케팅, 홍보와 광고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 상위에 어떤 식으로 나를 잘 홍보할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딘푸치 가죽 공방, 딘푸치는 가죽 공방이 아니죠. 딘푸치는 가죽 제품 브랜드 이름이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일단 박군 공작소, 박군 공방, 미친 박군 공방,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울산의 딘푸치 공방이라고 해도 물론 이제 알아들으시기는 하지만요. 최근에 그 우디 크래프트하고 그다음 포토벨라 가죽 공방하고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를 시청을 조금 했었거든요. 프리마켓이라는 어떤 국한된 주제를 두고 두 분이서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너무나 다른 성향을 조금 보이시긴 하셨어요. 우디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프리마켓이라는 곳을 참여를 했고, 현재까지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디 크래프트 공방장국에서는 프리마켓 이런 데를 이제 참여를 하려면 고객들이 사가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맞고, 그에 따른 가격을 떠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잘 팔리는 제품들을 리필을 하고 판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포토벨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공방인지,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거를 조금 더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밌는 어떻게 보면 프리마켓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접근하는 성향이 완전 다른 두 분이서 그런 라이브 방송을 또 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인스타그램 시청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우디 공방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인 거고, 그 다음에 포토벨라 공방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인 거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매출을 올리면 되는 거고, 그죠? 금방 촬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조금 하긴 했는데, 이게 제 앞에 있는 어떤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 공방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분한테는 조언이 될 거고, 어떤 분한테는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두서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금방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건들을 조금 더 많이 명시를 할까, 그렇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떠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가죽 공방이 오래 살아남는 방법,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가죽 공방이 조금 더 오래, 내가 좋아하는 가죽 공예를 조금 더 생계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 가죽 공방을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고민을 하시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죽 공방을 접어야 되냐,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가죽 공방을 오픈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게, 이제 물고기 가죽 공방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에서 이제 오픈을 하시겠죠.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운영하는, 특히나 브랜드 컨설팅, 그죠?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모든 부분이 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굳이 가죽 공방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 이거를 개인적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다음 장사, 가죽 공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공방으로 오래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그 가죽 공방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딤프치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가죽 공방이 아니고 제가 만든 딤프치라는 가죽 제품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가죽 공방, 바꾼 공방, 바꾼 가죽 공방으로 사람들에게 더 인지가 돼 있고 인식이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출강을 갈 때는 어떤 타이틀을 거냐면 한국가죽공예가 협회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소개를 또 합니다. 각 분야별로 브랜드를 하나씩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딤프치 가죽공방은 8년 전에 최초에 시작할 때는 키체인, 키링을 만드는 가죽 제품 브랜드였고, 그 뒤로 제가 하나를 더 떼어 추가한 게 장지갑입니다. 가죽 장지갑, 남자 장지갑. 그거를 딤프치에 입혀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고 시도를 했었고, 지금은 딤프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죠. 제가 요즘에 그냥 바꾼 공방입니다. 바꾼 공작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딤프치는 요즘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게, 딤프치는 저는 가죽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가죽 공방 10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한창 얘기를 했었지만, 2015년부터 2017년 한 2년 반 요 정도까지 정말 공방이 활성화됐을 때는 딤프치는 물론 그때도 소개는 했지만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딤프치에서 가죽 키체인하고 장지갑에는 딤프치 불박을 항상 찍었었어요. 그리고 딤프치 가죽 장지갑이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었죠.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에 주로 이제 구독을 해주시거나 시청을 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인데, 그분들이 인정하기 싫은 가격. 장지갑을 그 당시에 얼마 팔았냐? 30만원. 그리고 2016년, 17년 좀 지났을 때는 5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장지갑을 판매했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키링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지금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엄청 비싸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바꾼 공작소? 야, 딤프치 네가 뭔데 그렇게 비싸게 제품을 판매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딤프치의 값어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죽 20평, 30평 되는 70만원짜리 가죽을 구매를 하더라도 제품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그 가죽 한 장을 다 쓴다 생각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을 얼마에 팔 걸지는 정하는 거는 시장 가격이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판매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50만원, 60만원 장지갑을 받고 판매를 했을 때 구입을 하는 고객들이 없다면은 저는 딤프치는 없어져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3명 정도, 2명 정도 꾸준하게 가죽 장지갑 제품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판매를 계속 해왔던 거죠. 이때까지 그 가죽 제품, 가죽 장지갑을 판매를 하고 나서 물론 이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한 몇십 개는 판매를 했겠죠. 한 2년 넘게 판매를 했으니까. 작게는 한 달에 하나, 많게는 한 달에 4개, 5개도 판매를 했거든요. 딤프치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놓고 또 가죽 공방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딤프치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가죽공예가 협회라든지 가죽공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 여러가지 바꾼 공작소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현재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노하우들을 또 정보를 또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또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가죽 공방을 어떻게 세분화보 시켜볼까요? 이전에는 가죽 공방이 많이 있진 않았죠. 가죽 공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울산에 있는 가죽 공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죽 공방에서는 주문 제작도 했고 정규 수업도 했고 출강도 했고 원데이 클래스도 했고 온라인 판매 이런 것도 하고 부자재 같은 것들을 수입해서 팔기도 하고 외부 출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부 다 할 수 있었어요. 가죽 공방이 많이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이 지역에 있는 가죽 공방을 컨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죽 공방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 2018년 이후로 가죽 공방이 많이 생기면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 나름대로의 가죽 공방들이 전부 다 하나 둘씩 컨셉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약 울산의 가죽 공방 원데이 클래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네이버에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내가 추가적인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공방이 그 키워드에 종속된 어떤 컨셉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딤프치 가죽 공방,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다가 많이 올리거나 블로그에 작업을 해서 많이 올렸다 이렇게 했을 때, 울산에는 다른 가죽 공방들에 비해서 딤프치 가죽 공방이 원데이 클래스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딤프치 가죽 공방은 원데이를 잘하는 가죽 공방이야 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 가죽 공방 주문 제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공방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주문 제작을 잘하는 공방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의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할 때는 딤프치 가죽 공방으로 올 거고, 주문 제작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공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 제작을 하기 위해 그 공방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거거든요. 내 공방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어떤 건지를 지금 내가 지역에서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몇 가지 가죽 공방들의 카테고리, 세분화된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 가죽 공방을 컨셉을 잡아서 홍보를 할 건지, 그거를 빨리 정해서 선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딤프치,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 피드만큼 지저분한 피드가 잘 없죠. 주로 여행, 그 다음에 그냥 사진, 스냅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드문드문 쓸데없는 가죽 작업한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한 번씩 올라오죠. 아이디는 딤프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박공 공작소로 알고 있는 이 공방에서는 컨셉이 없습니다.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공방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죠. 딴 거 하면서 돈 벌고 가죽 공방은 취미로 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주로 나가는 게 출강이다. 그러면은 출강으로 사람들한테 공방을 가장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가죽 공방을 출강도 하고 주문 제작도 하고 정규 수업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공방의 주체성이 없어지면서 사람들한테 더 전문화된 공방, 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공방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경쟁자가 지금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홍보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결국에는 한 명의 두 명의 경쟁자가 생긴다면은 내 공방의 문의는 바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가 조금 심하죠. 그 다음에 출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강과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가죽 공방을 오래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가죽공의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프리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요 세 가지 분야는 가죽공의 경력이 많이 없고 내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접근을 하기 쉬운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죽공예를 잘하니까 주문 제작에다 컨셉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지.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얼마나 내가 홍보를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내가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고 있는 우리 공방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손님이 몰리는 쪽으로 내 이미지를 내가 잘못 설정을 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나한테는 생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문 제작을 주로 컨셉으로 잡아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출강이 정말 많았던 가죽 공방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출강도 한번 홍보를 시작해볼까 하면서 주문 제작과 출강을 동시에 홍보하다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다른 공방에서 저희는 출강을 전문으로 합니다 라는 공방이 생겼을 때 내가 출강을 하는 손님들을 그 공방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공방에서는 내가 주문 제작을 잘하는 공방입니다 라고 컨셉을 또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주문 제작과 출강을 동시에 잘합니다 라고 했던 우리 공방은 고객을 모두 양쪽 공방에다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시는 게 가장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딤프치
울산에,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동네에 가죽 공방이 있고 유동인구도 전혀 없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골목에서 어떻게 25명, 30명의 가죽 공방 수강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켰냐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정규 수업과 관련된 마케팅이 가장 많았고, 그런 수법으로 인스타그램 소셜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딤프치 그리고 박공공작소, 저는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울산에 있는 가죽 공방들이죠, 수익과 그 다음에 만족을 적당히 상생을 시켜가지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가죽 공방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유지를 하면서 공방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방들이 그렇게 그걸 유지를 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저하고 소통이 없는 공방들이 울산의 가죽 공방에 물을 흐리거나 가죽 공예를 안 좋은 이미지로 자꾸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마케팅 방법, 제가 총동원할 수 있는 브랜딩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울산에 있는 가죽 공방을 독식할 자신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죽 공예를 가죽 공방들이 잘 이용을 해서 고객과 공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랫도록 유지를 조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큼이 얼마인지 꼭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가죽 공방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죠? 근데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도 지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잠깐 점심때 나가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하기 위해서 카페를 찾고 있었는데, 그렇게 카페가 많다는 거죠. 요즘에 정말 너무 많은 카페들이 생기고 있고, 한 건물 건너서 한 건물 카페, 한 건물 건너서 한 건물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형 프랜차이즈든 아니면은 개인 샵이든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기고 있는 카페들을 보고 있으면 저 카페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과연 뭘까? 이거를 계속, 저는 그걸 항상 늘 생각을 하거든요. 딱히 제가 그렇게 궁금해서 들어간 카페들은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함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이쁘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요즘에 커피 뭐 맛없는 데 거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워낙 카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맛없지 않은 이상은 그 수많은 카페들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음료를 제조를 하는 카페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커피숍이니까 커피를 잘합니다. 우리 집은 카페를 잘합니다. 우리 집은 특별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니까 이거를 드시면 됩니다. 사실은 시그니처 메뉴라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식상해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 카페가 가지는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베이커리 카페,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베이커리를 같이 하는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마카롱 카페, 마카롱을 하는데도 너무 많죠.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커피가 맛있는 카페는 애시당초 너무 많아졌고, 사람의 입맛이 취향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집은 뭐 사진 찍기 좋은 카페, 이거는 사실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카페들은 대부분 유행을 따라가고, 또 새로 생기는 유행이 다가오고 그 유행에 맞는 카페가 생기게 되면 손님이 점점 줄어들면서 또 장사가 안 되게 되는 그런 이제 반복된 악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카페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정확하게 고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케이크를 잘 만든다, 빵을 잘 만드는 베이커리 카페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 빵, 특정 케이크를 고객들한테 인식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시켜줘서, 내가 커피, 그 다음에 뭐 베이커리를 떠나서 어떤 특정한 한 빵, 크로와상을 잘 만든다 치면, 크로와상은 정말 우리 집은 전국에 있는 카페에서 손 내놓으라 할 만큼 크로와상에 대한 큰 깊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 카페에서는 케이크를 잘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판매하는 모든 케이크들은 맛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판매하는 치즈 케이크는 일본의 어느 카페 못지않게 열심히 잘 만들고 맛도 있고, 나는 치즈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소셜이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집은 아직까지 치즈케이크 잘하는 카페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인지 속에서 치즈케이크를 잘하는 카페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번 주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이후로 누군가가 치즈케이크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치즈케이크 전문 매장이 아닌 이상은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가장 치즈케이크가 맛있는 카페로 유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유행, 인테리어 유행이라든지 카페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카페들이 생겼을 때 우리 카페는 여전히 치즈케이크를 잘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치즈케이크를 드시는 고객들은 모두 우리 카페로 여전히 온다는 거죠. 이게 브랜딩이거든요. 브랜딩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내가 브랜딩하는 이름, 제품, 그 다음 가게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는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다 잘하는 거는 이미 지났죠. 쉽게 얘기하면 딘푸치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를 몇 번씩 드리는 거고 지금 2차, 3차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딘푸치에서 주문 제작을 잘하는 가죽 공방인데 주문 제작을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출강도 잘하고 정규 수업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 부자재도 잘 판매하는 가죽 공방입니다 라고 홍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딘푸치에서 판매하는 가죽 부자재를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죽 부자재 전문점에서 판매를 하는 가죽 부자재를 구입을 하실 건가요?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가죽 부자재를 구입을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딘푸치는 출강도 하고 정규 수업도 하는데 이 와중에 출강을 전문으로 하는 가죽 공방이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딘푸치에다가 출강을 맡기실 건가요? 출강으로 도배된 피드를 가지고 있는 홍보를 하는 가죽 공방에다가 출강 수업을 의뢰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출강만 전문으로 하고 출강만 피드에다 마케팅을 하는 공방에다가 의뢰를 하시겠죠. 이제 그 차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가죽 공방이 지났습니다. 우리 공방은 짝퉁을 잘 만듭니다. 짝퉁을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짝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공방입니다. 시장은 이미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짝퉁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짝퉁을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미 계속 시장이 있고 고객이 수요가 있다는 건 결국은 시장이 있다는 거죠.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있는 거니까.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우리 공방에서는 짝퉁 만들어서 그러니까 카피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누구보다도 명품 카피를 잘한다고 스스로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드가 쉽게 얘기하면 카피 제품으로 도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카피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공방에 오게 돼 있거든요. 정말 다양한 카피 제품, 그죠? 정말 다양한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인스타에다가 홍보를 하고 블로그에다 홍보를 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와중에 에르메스 카피를 전문으로 하는 가죽 공방이 생겼다 라고 치면은 또 우리 공방에서 에르메스 카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고객들은 그 공방으로 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백종원 뭐라고 해야 되죠?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백종원 사업가, 백종원 사장님, 백종원 장인, 백종원 전문가, 아무튼 그분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래 뭐 선택과 집중 중요하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죠. 그 골목 식당에서도 결국에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위에 어떠한 것들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가게는 어떤 가게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전문화시켜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브랜딩이거든요. 이때까지 메뉴를 안 줄인 가게가 없지 않습니까? 솔루션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 집은 뭐를 잘하는 집이야,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집이야 라고 인식을 처음 하게 되고, 그 뒤로 그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메뉴 중에서 한 가지 메뉴를 어떤 가게가 전문점으로 차렸을 때 사람들은 이 한 가지를 먹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전문 매장에는 이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하는 매장에 찾아간다는 거. 이게 브랜딩의 첫 번째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고 한 가지만 판매하고. 우리 공방은 주문 제작을 주로 하는데, 아니면 우리 공방은 출강을 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여전히 손님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홍보하고 저것도 홍보해야 돼 하면은 사실은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어떤 식으로 컨설턴트한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출강도 잘하는데 과연 출강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저는 또 얘기를 드리죠. 출강, 중규모
또 대규모의 출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주문 제작을 받지 않을까요? 주문 제작 의뢰가 아예 없어질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50명, 1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출강을 나가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공방은 50명, 100명을 출강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기념품, 판촉물, 판촉 제품 이런 것들도 대량으로, 그러니까 가죽 공방에 있어서는 대량이죠. 대량으로 생산을 잘하는 공방일 것 같아.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비자들도 우리가 역시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희 공방은 대량 생산, 판촉, 저렴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죽 공방입니다. 기념품, 판촉품 이런 것들을 저희 공방에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공방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방이 생기게 되면 그 공방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분야에서는 또 그 공방이 뺏겨버리게 되는 건데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공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방은 출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 가죽 공방으로 출강으로 컨셉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방들은 출강을 못하고 나만 지금 출강을 하고 있는데 내 한 달 수익이 이 정도 돼. 그렇게 되는데 그 수익이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큼이라고 하신다면은 그 시장의 수요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요로 인해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생계가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컨셉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이 출강이라는 거를 내가 이 지역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데도 내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컨셉을 하나를 더 추가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공방이 된다고 저는 단정 지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보죠. 지금 이제 거제도에서 가죽 공방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물고기 선생님이 계시죠. 아까 전에 이제 공방 준비는 잘 돼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DM으로 잠깐 보내드렸더니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냐면 제가 만약에 거제도에 가서 공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방을 홍보를 할까? 어떤 식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 공방을 키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제가 거제도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제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 그러니까 거제도의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제도에서 중공업이 잘 안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인구가 많이 없다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거제도라는 도시는 섬이죠. 섬이고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제도에 대한 브랜드의 인식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거제도에 가서 가죽 공방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저는 가서 가죽 공방을 물론 오픈을 하겠죠. 가죽 공방을 오픈을 한 다음에 저는 정규 수업을 잘합니다. 가죽 공방 주문 제작을 잘합니다. 이런 쪽으로 컨셉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제도로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클래스 그런 것들을 주로 홍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제 가죽 공방을 보는 고객들이 상당히 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면 거제도에 놀러 오고 명물을 보고 명소를 보러 오고 맛집을 가고 멋있는 카페를 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일 건데 가죽 공방을 검색하는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럴 것 같으면 거제도에 있는 맛집과 그죠? 명소와 그 다음에 명물과 이런 것들을 거제도의 장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제도를 홍보하는 가죽 공방이라는 컨셉을 가질 것 같아요. 거제도에 오시면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죽 공방도 있고요 라고 하면서 여행 와서 잠깐의 시간, 한두 시간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죽 공예품을 만들어 가세요. 거제도에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거나 고객들이 원하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데이 상품들 너무 흔하죠. 그죠? 키링이라든지 카드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올려서 거제도를 홍보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제도에 관광 와서 원데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홍보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거제도를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공방들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거제도 자체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제도를 소개를 하는 가죽공방이라는 명물로 태어나면서 거제도는 도청이 거제시 아닌가요? 거제시? 그러니까 거제시 공공기관과 연관되어서 또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우리는 원데이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걸로 홍보를 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어려운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원데이로 기념품으로 판촉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러 우리 공방에 오는 거겠죠. 그럼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가죽 공방하고는 별개인데, 내가 그렇게 홍보를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채널에다가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자영업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케팅 수익이 역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가죽 공방을 운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제도에 대한 인식은 인구가 많이 없고, 그죠? 관광지로 유명하고, 뭐 이런 가죽 공방이 없다고 저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제도에 들어가서 가죽 공방을 오픈을 했을 때 현황은 물론 다르겠죠. 저는 지금 그냥 감으로 거제도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마케팅을 이미지를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가죽 공방 얘기를 안 하고, 왜 가죽 공방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거제도를 홍보를 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라 그랬죠? 그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인식이 뭐냐면, 인구가 많이 없고, 인구가 많이 없다는 거는 가죽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많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그 소비자를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비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거제도로 잠시 놀러 오는 관광객들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방은 거제도로 와서 거제도로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클래스 가죽 공방, 이거를 중점적으로 저는 홍보를 할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거제도 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치면은 다른 컨셉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컨셉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죠. 1인 가죽 공방이라는 거는 늘 그렇듯이 1인 기업이라는 거는 대표가 얼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뭐 회계도 봐야 되고,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좀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를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이게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나 아니면 가죽 공방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울산에 있는 가죽 공방들이, 이상한 가죽 공방들이 늘어나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가죽 공예를 가르치는 공방들이 늘어나고, 울산에 있는 수요자들이 가죽 공예는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이 들면은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마케팅을 총동원해가지고 울산에 있는 모든 가죽공예 수요인들을 저희 공방으로, 단 1% 정도만 제외하고는 저희 공방으로 다 데리고 와서 제가 가죽공예를 가르칠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런 이제 브랜딩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은 그거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높은 가성비, 그거를 또 초점을 맞춰서, 아무튼 상황마다 너무 다른데 지금 이제 또 불특정 다수를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또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발, 저는 영상을 촬영할 때 10분만 촬영하고 5분만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데 40분을 촬영하고 30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거의 한 50분 동안 떠들다 보니까 목이 조금 갔어요. 좀 쉬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브랜드 컨설팅은 공부를 지금 이제 한 12년, 14년째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출이 없는 제 본업입니다 라고 저는 이제 브랜드 컨설턴트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동네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방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너무 뛰어나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어디 가가지고 저 뭐 잘합니다, 명함 내밀기 너무 힘든 동네가 서울인데,
예전에 제가 그 창업센터에서 2014년도에 교육을 받으면서 서울에서 브랜드 컨설턴트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딤푸치라는 컨셉은 그죠, 그때 슬로건을 정했던 게 오버타임 어럭셔리 스페셜이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한 사치품이라고 저는 그때 슬로건을 잡아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브랜드 컨설턴트 분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는 좀 비싼, 그러니까 뭐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제가 그 제품을 그 값어치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제 브랜드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원짜리 2만원짜리 키링을 만들고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장지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지 소비자가 생기는 거지, 당신처럼 그렇게 비싼 가격을 해가지고는 아무도 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브랜딩할 자신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브랜딩이 뭔지 아느냐, 브랜딩은 돈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돈지랄이 브랜딩을 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야금야금 브랜딩을 해가지고는 당연히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좀 왜 좀 전문가가 왔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시간은 물론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1인 기업이라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 거고, 아무튼 노력하는,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지치지 않고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운동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체력이 좋아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돼요. 뭐든 사업을 하든 뭐 생계를 유지하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내 장사, 내 제품, 내 공방을 잘 브랜딩 하셔가지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박군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죽으로 돌아오겠죠. 네, 아무튼 좋은 가죽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